트라우마가 가져온 가장 큰 한이 뭘까요? 바로 6.25잖아요. 그렇죠? 6.25는 크게 세 가지 분단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영토적 분단. 두 번째, 정치, 경제, 사회적 분단. 세 번째는 문화적, 심리적 분단을 가져왔어요. 제가 16년을 북한에 살다 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북한의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의 정체성이, 저의 생각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이제 심리적인 그런 정체성이랄까요? 그런데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 미국인의 그 모형을 놓고 거기다 활을 쏘는 그런 게임도 했어요. 아, 저렇게? 네, 이런 군사놀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북한 쪽에서 한국 전쟁을 참여를 했는데 할아버지 집에만 가면 할아버지가 무릎에 이렇게 저를 눕히고 하는 말이 메가더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메가더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이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분노에 차시는 거예요. 그 분노가 저의 분노가 됐어요. 어느 쪽은 장군으로 이야기하고 어느 쪽은 짐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이런 체계가 정말 큰 심리적이고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놀란 것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학교에 가서 가장 놀랐고 선생님하고 싸웠던 게 6.25는 누가 일으켰느냐. 선생님은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다. 저는 북한에서 배울 때 남한이 북한을 기습 북침을 했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선생님하고 그 전쟁이 잘못됐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자기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역사 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무 뭐랄까 말은 통하는데요. 항상 2%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 2%가 크게는 200%의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영어였어요.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장을 사가지고 막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단어 공부를 막 하다가 외우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단어가 세일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1차적 의미가 팔다라는 뜻이잖아요. 막 그거 외우고 막 오는데 갑자기 배너에 뭐뭐 백화점 폭탄 세일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이제 배울 때는 자본주의 나라에 왜 전쟁이 많냐면은 돈만 있으면은 탱크, 총 뭐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많대요. 저는 그걸 배웠으니까 그 지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네.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나라니까 진짜 폭탄을 파네. 10시가 딱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냥 줄은 그냥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뛰어 들어가니까 맨 옷인 거예요. 2층에 올라가도 옷, 3층에 올라가도 옷, 4층에 올라가도 옷이어가지고 제가 내가 지리를 여기 구조를 잘 몰라서 못 찾나 해가지고 거기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폭탄 어디서 팔아요? 하니까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갔죠. 가니까 장난감 탱크, 장난감 수류탄, 장난감 총 여기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름에 노트북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서 어디서 수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써 있고 컴퓨터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드라이 클리닝이니까 드라이는 말리니까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막 컴퓨터가 고장 나면은 수리해 주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탁소 가신 거야. 세탁소 가서 이거 맞아요. 데스크탑 놓고 좀 네, 그러니까 또 싸우는 거야. 아니 여기다가 간판에 컴퓨터 드라이 클리닝을 해놨는데 왜 해놨냐? 제가 막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그냥 컴퓨터 시스템으로 빨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70년 동안이라는 헤어져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차이예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말씀하신 이제 문화 심리적인 분단의 맞습니다. 예. 한 부분일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네네.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그렇게 핀트가 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안 되면 사람은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을 하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면은 계속 그 위축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 가기 전에 아까 영어도 어렵고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저한테는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왔는데 사람들은 항상 북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 형제, 동포,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럼 형제가 돼야 되는데 저를 외국인 취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낮은 취급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지? 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굴까? 북한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저런 나라가 없었고 한국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찾은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는 100% 북한 사람이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100%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내 정체성은 한반도인이다. 라고 이제 찾았죠. 정체성을 찾고 나니까 그때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네. 사실 서강대학교 입학할 때 이거였어요.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해서 통일의 역군이 돼야겠다. 그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2학년쯤 되니까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아니 통일해야 될 대상들끼리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도 잘 안 되고 탈북민하고 일반 사람들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터가 돼야겠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하게 돼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알아보게 돼요. 알아보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캐나다 하원 부의장 베리 데볼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북한 그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어요. 캐나다 의회에서. 그때 뭐 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그 베리 데볼린 사무실에서 보좌관을 하게 돼요. 보좌관을 했더니 보좌관 그건 간단해요. 그냥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 찾아가 가지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북한 네네. 인권 결의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실 결의안하고 법안이 있는데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그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고 그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결의안은 법안보다 아래 단계인데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건 상징성이에요. 북한, 당신들 인권 개선해라. 그리고 탈북민들 인권 중국 개선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리 데볼린 사무실에 있으면서 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 그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있는 NGO 단체들이 그 예를 들어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구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통일하면은 저한테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일하면은 북한에 연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이 노래는요. 방식은 다르지만 통일의 그 방법은 다르지만 남과 북이 다 동일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분단돼 가지고 이후에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70년 동안 아니면 뭐 더 짧게 60년, 50년 동안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통일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통일 관련된 행사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때요? 분단돼 있죠.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 못 봤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처음 본 사람도 있고요. 북한하고 왕래도 못하고 소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3만 5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와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분들이 저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네네.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다가간다는 네네.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올해로 정전 70주년이 됐지만 그 아픔은 아직까지 오래도록 남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정전 70주년 끝나지 않은 아픔 그리고 통일,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또 우리 MZ세대 여러분들과 이 통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